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생 김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그림책은요. 착한 아이 사탕이입니다. 네, 이 그림책은 그림책을 가지고 친구들과 질문 나누기, 생각 나누기를 하고 글쓰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사탕이 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해서 책을 선정했습니다. 사탕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네. 사탕이란 이미지가 주는 걸 보면 달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름이겠죠. 제가 책을 읽어보기 전에도요, 사탕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네, 보여지는 아이의 모습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그림책으로 이 작가는 썼는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탕이가 어떤 아이인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답니다. 네, 사탕이는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떼도 쓰지 않고요. 동생도 잘 보고요. 어려운 일 있어도 잘 참고. 사탕이 같은 딸이 있다면 나도 키우고 싶어. 사탕이 엄마는 정말 좋겠다. 부러워하는 아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손이 가는 아이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성가시게 하지 않아서 부모님은 너무 이 아이를 키우는데 편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탕이는 어떨까요? 네.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사탕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 그림책을 살펴보기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사탕이는 정말 예쁘고 깜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탕이는 착한 아이라고 빨자늘 아이라고 딱 프레임이 씌워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속상하고 아파도 사탕이는 절대 울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아이가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넘어져서 아프면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착한 아이는 아파도 참을 수 있지 하면서 울지 않아. 그런데 사탕이의 속마음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울고 있답니다. 그리고 착한 아이 사탕이는 한 번도 동생을 미워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하니까 동생이 자기 물건을 함부로 가져다 망가뜨리고 놀고 찢어버리게 해도 사탕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탕이의 표정을 보면 너무나도 표정이 없어요. 근데 속마음은 어떨까요? 동생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사탕이 괜찮겠지 하면서 엄마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탕이의 속마음은 동생을 한 대 세게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착한 아이 사탕이라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 착한 아이 사탕이는 네, 마트에 가도 이것저것 사달라고 떼쓰지 않은 착한 아이라니까 하면서 마트에 가서 자, 이것저것 사지 않은 착한 아이 사탕이라고 칭찬을 늘어놓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 사탕의 마음은 어떤가요? 인형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자기가 좋아하는 곰인형도 사고 싶어요. 그런데 늘상 엄마가 말하는 착한 아이 사탕이는 절대로 엄마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네요. 근데 어느 날 사탕이가 잠자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와서 너 일어나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냐면 사탕이 마음속에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림자 친구예요. 그림자는 사탕이의 행동하고 달랐잖아요. 너 왜, 너 마음이랑 다르게 행동하니? 막 따져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면서 그림자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탕이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봐. 길에서 넘어졌을 때 무진장 아팠지. 근데 왜 아프다고 울지 않았니? 그 다음에 동생이 내 그림을 찢었을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었잖아. 근데 왜 참았어? 그리고 마트 가서 장난감 사고 싶은데 왜 아닌 척 했어? 착한 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 착한 아이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엄마가 늘 말했잖아요. 아니야. 착한 아이도 무서울 때는 무섭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 그랬더니 착한 아이 사탕이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렇게 말해도 돼? 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괜찮아. 누나 거야. 까불고 있어. 싫단 말이야. 사탕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사탕이라고 진짜 이름을 놀릴 경우도 내 이름은 당당하게 사탕이야 하고 말을 하는 사탕이로 바뀌면서 사탕이의 표정이 달라진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사랑스러운 진짜 사탕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착한 아이 프레임에 갇혀서 모든 걸 참아내는 사탕의 모습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착한 아이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아이, 착한 아이 사탕이는 그림자도 웃고 사탕이도 웃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야기랍니다. 자, 이야기를 잘 살펴보았나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사탕이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랍니다. 자, 사탕이는 그야말로 착한 아이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가 아파도 울지 못하고 갖고 싶어도 갖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고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프레임에 갇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이 여리고 이런 아이들은 네,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내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착하게 해서라도 부모님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답니다. 네, 학교에서도 보면 정말 장난도 많고 큰소리 치고 말썽을 부리는 친구들과 달리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 있는데 보면 사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행복하지 않고 무표정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이래도 뭐 무표정, 이래도 무표정. 그래서 저 아이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수월하죠. 착하니까.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착한 아이 사탕이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거를 표출하면서 잘 이렇게 다루기보다는 꾹꾹 눌러서 참으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처음 다루면서 참아가면서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학습도 할 수 있고 성과도 보여진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과연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질문을 해 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 부정적인 감정, 참아내는 감정들이 꾹꾹 눌러 담을 때 마치 풍선 속에 들어있는 감정처럼 이게 누적되고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터지듯이 이런 감정들이 터져서 이 아이들이 더욱 무기력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앞으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무기력하고 수능된 행동에 젖어 있기 때문에 더 당황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큰 소리 치고 거부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은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들을 잘 다루고 해소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라든지 앙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목소리 크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은 다루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착한 아이 사탕이 같은 경우 처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행동에서 부모님이 당황해하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예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했는데 사춘기 가서는 더욱더 거세게 이제 반항하거나 부모님의 인정 욕구 속에서 행동하던 것들을 계속하자니 지쳐서 이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부모님들께서 너무 당황하시잖아요.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점이 되더라도 아이가 잘 추스리고 이게 성장하면 되지만 이런 아이들이 보통 성장기를 다 거쳐서 성인이 됐을 때 더욱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한 아까 그림자 같은 부분들을 집에서 끙끙 앓으면서 오히려 대인 기피증,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거나 다뤄보면 사실 커다란 문제도 아닌데 아주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끙끙 앓면서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자신을 되게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정작 써야 되는 에너지는 쓰지 못하고 이 부분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아이 사탕이를 통해서 내 아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들을 정말 부모님 앞에서는 편하게 얘기하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표출하는 아이는 괜찮은데요. 착한 아이 사탕의 경우는 보통 여리고, 그죠? 소심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를 사실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더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소심하고 이러니까 부모님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는 거를 정말 뭐 10번 다 하고 싶다가도 참고 어쩌다 한 번 하는데 부모님이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거나 외변해 버릴 때 이 아이들은 자신이 욕구를 말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앞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써서 했는데 부모님이 수용 안 해줬을 때 어떨까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해 하면서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닫아버리는 순간 이 아이는 부모님이 아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길 수도 있고 편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아이는 점점 책 속의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뭐 행복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착한 아이 사탕이의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착한 아이 사탕이가 이래서 힘들었다는데 너는 그럴 때 없었어?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보고요. 또 어느 날부터 아 이런 감정이 든다면 이야기해봐. 엄마가 도와주고 이야기 들어줄게.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편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망설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열어놔야 됩니다. 아이 앞에 어른이 돼서 아이 앞에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는 건 어른스럽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사사로운 것부터 오후에 만나면 학교 생활 어땠어? 그리고 엄마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처리하고 오느라고 너무 지쳤어. 그래서 오늘은 많이 쉬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도 엄마도 사실은 항상 의연하고 굳세다고 생각했는데 지칠 때도 있구나, 힘들구나 이렇게 여겨지고 그런 말을 해주니까 아, 엄마가 진짜 힘들구나를 아이들이 이해하게 된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엄마는 씩씩해야 되고 아이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정말 좀 잘못 생각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부정적인 감정, 힘든 감정들을 아이 앞에서 이야기해내고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잘 이겨냈어. 뭐 이러면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 아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어도 뭔가를 포기하거나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과정이 어른들에게도 있구나를 보고 내가 힘든 경우, 어려운 경우 봉착했을 때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어려운 경우도 내가 이렇게 이겨냈을 때 부모님한테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아이들이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나도 힘든 경우 또 뭐 친구들과 비교하고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아이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과 많이 만나고 이제 글쓰기나 그림책 읽기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는데요. 요즘의 아이들의 추세는 뭐 갖고 싶은 거, 뭐 자기 그런 물건이나 이렇게 금전적인 거, 물질적인 거는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내 아이만큼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힘든 경우가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은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난 양의 정보와 학습량으로 아이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도심에서는 뭐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게 되고 사교육을 받게 되는데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면 늘상 이렇게 감정카드를 골라봐요. 뭐 두렵다, 기쁘다, 뭐
슬프다, 힘들다, 뭐 이런 거 골라보면 너무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하지만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외면하는 부분도 많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약간 몰아가면서 아이들이 말할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는 상황에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냐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어차피 저는 다른 아이보다 적게 해요. 그래서 말하는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또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적게 공부하는데 그러네요 하면서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공부가 하루아침에 지금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처럼 뭐 단거리 100m 질주하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에서는 공부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 일단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겨운데 이걸 매일매일 참고 한다는 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에서 선행이 넘쳐나고 넘쳐나니까 부모님들 마음은 불안하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아이들이 공부 과정을 다 끝나고 보면 사실은 초등학교의 공부 수준이라든지 공부 양이 아이의 공부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면 갈수록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자기 긍정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착한 아이 사탕이처럼 착한 아이 프레임에 갇혀서 공부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거를 내치지 못하고 공부하는 아이들 중학교 가거나 사춘기 오면 무너지고 공부에 손을 다 놓게 된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또 이해받기보다는 왜 그런가 너만 공부하지 않고 이러면서 더 다그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감정을 하나하나 세세히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 아이 수준에 맞게 정말 학교 생활이 먼저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공부량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가려면 지금 뛰어야 되지만 멀리 가려면 페이스 조절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살펴주면서 아이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 양도 정하고 공부하는 수준도 이렇게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착한 아이 사탕에 대한 이야기를 놔두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누구는 착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약간의 엄마의 바램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건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면서 아이에게 강요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착한 아이 사탕이를 오늘 읽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도 내 아이의 지금 상황이 어떠고 특히 내 아이는 어떤 부류의 아이인지를 먼저 살피시고 부모님이 아이에 맞게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오늘 착한 아이 사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너무 착한 아이 부모님이 원하고 계신다면 사탕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